안녕하세요. 넷째 주 첫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안조사에서 표준 관입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관입시험은 무척 중요하며 또 현장에서 또는 설계 시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둬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험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표준 관입시험은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굵은 자갈이나 호박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안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동적 관입시험으로서 집안의 여러가지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면서 토질 분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집안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이치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KSF 231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1 내지 1.5m 깊이마다 표준 관입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추공 바닥에 표준 분리형 원통 시료기 스프리트 스푼 샘플러를 놓고 63.5kg의 추를 75cm 높이에서 낙하시켜 시료를 타격하여 45cm 관입시킵니다. 15cm 관입마다 추의 타격수를 기록하되 처음 15cm는 시추공 바닥의 교란과 시추 과정에서 생긴 느슨한 흙 부스러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입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30cm 관입 시의 타격수를 N값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종료합니다. 50회 이상의 추 타격에도 150mm 관입이 안 될 때, 100회 타격에 300mm 관입이 안 될 때, 연속 10회 타격에도 관입이 안 될 때, 이때는 시험을 종료하고 시추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 관입 시험 기구의 샘플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관입 시험의 적용 범위는 N치가 50 이하인 큰 자갈을 제외한 모든 흙에 적용이 되며 지름 1cm 이상의 자갈층에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연약 한점토나 피트에서는 곤란합니다. 표준 시험의 계략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63.5kg의 해머로 그 다음에 낙하고 75cm 높이에서 낙하를 했을 때 이 스프리트 스푼 샘플러가 30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우리가 N치라고 합니다. 지금 표준 관입 시험의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15cm 예비타, 30cm의 본타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PT는 매우 간편한 시험이지만 추낙하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약간 그 이론값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가 시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밀도의 흙이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시료기의 관입 저항이 달라져서 측정되는 N값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측정되는 N값은 여러가지 오차 요인에 대한 적절한 수정을 거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정에 대한 그 식 2.4를 제시를 하고 있고, 유효 상제압에 대한 수정으로서 2.5식을 제시하고 있고, 또 기타 요인에 의한 수정, 즉 시추봉의 길이, 시료기의 형태, 시추봉의 직경 등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2.10과 같은 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CR가, 그 다음에 CS가, CB 값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사시험을 쳐야 되니까 기사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이 n값의 수정을 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트의 길이에 대한 수정입니다. 로트의 길이가 길어서 이로 인한 에너지가 많이 이제 줄게 되면은 n값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실측한 n값을 n-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로트 길이를 x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괄호하고 1-200분의 x, x는 로트의 길이죠. 이렇게 계산된 값을 n1으로 해서 로트 길이에 대한 수정을 마친 값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토질에 의한 수정입니다. 아까 그 뒤에서 설명한 대로 토질이 아주 세사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토질일 경우에 이럴 때는 N15까지만은 인정을 하고 1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금 구한 요 N1 값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15만큼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2분의 1만큼을 적용하는 이 식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토질에 의한 부분까지 수정이 되고 나면은 N2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상제압에 대한 수정입니다. 상제압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 가지고 N값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 식은 앞에서 구한 N 실측치에서 1.4 P 플러스 4분의 5를 곱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P 값은 유효 상제 하중으로서 단위는 kg/cm이며 2.8kg/cm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N치의 수정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며 특히 로트 길이와 토질에 대한 수정 이 두 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를 잘 파악하고 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n치와 일축압 강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을 8로 나눈 값을 일축압 강도로 쓰는 이러한 식을 아주 간략한 식이기 때문에 그 기본 조사를 할 때 또는 사전 조사를 할 때 이럴 때 이 식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러나 기사시험에서는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식도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면적비를 또 구하는 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샘플러의 외경을 dw라고 하고 샘플러의 내경을 ds라고 하고 날 끝에 내경을 d라고 할 때 de의 제곱분에 dw의 제곱 빼기 de의 제곱 곱하기 100을 구해서 이 값이 면적비가 10% 이하일 때는 이 시료를 불결한 시료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한 번 더 꼭 이 식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여러분들 또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준시험 결과는 이 조사 결과로서 집안 내 토층의 분포 및 토층의 종류 그리고 지지층의 분포의 심도 등을 알 수 있으며 n치로
사질토의 상대밀도와 네모살각 파이, 또 점성토의 일조합주 강도와 비배수 전단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정하는 식은 위에 여기 있었죠. 설계 N값의 선정입니다. 기초 설계에서 N값을 사용할 때는 기초 응력이 주로 작용하는 부분의 N값의 평균을 이용합니다. 확대 기초일 때는 기초폭이 B라고 하면 기초 바닥으로부터 1.5 내지 2.0B의 깊이의 N값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 지반이 여러 지층으로 되어 있거나 N값의 변화가 크다면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 7을 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번씩 기사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가랩 시험의 N값과 여러가지 토질 물성치 관계에 대하여 제한되는 경험식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N값은 그 정밀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시험 결과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구한 물성치의 정밀도와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N값 단독으로 토질 물성치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시험 결과나 경험식과 비교하고 현장의 집안 조건과 사용하는 경험식의 제한 배경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N값과 점토의 컨시스턴시, 비배수 전단 강도와의 관계를 보면 N값이 보통 4 내지 8일 때 점토의 컨시스턴시를 보통으로 봅니다. 컨시스턴시는 여러분들이 흙의 연경도를 통해 가지고 토질력학에서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질력학 책을 찾아서 한번 연경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축압축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보통 4 내지 8 정도일 때는 일축압축 강도가 50에서 100kN/제곱미터로 추정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점토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N값과 모래의 상대밀도 네모살각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의 상대밀도와 N값의 관계는 최초로 테르자키와 팩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깁스와 홀츠가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또한 스캠프터는 60% 에너지 수준으로 수정된 N60- 값과 상대밀도의 관계를 도출해서 표 2.8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자, 모래의 상대밀도와 N값의 관계를 보면 보통 모래는 N치가 10에서 30 정도를 상대밀도를 보통으로 봅니다. 이때 상대밀도는 35에서 65% 정도가 되고요. 아까 스캠프턴이 제안한 N60- 값과 비교하면 약 8 내지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정된 식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 마이허프가 제안한 식도 있죠. 이러한 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토일 때 P0-U 상제압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시다는 N치와 상대 밀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2.16식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 2.15식과의 관계로부터 마이오프는 네오마살각과 상대 밀도의 관계로 다음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마살각과 N값의 관계를 보시면
다른 여러 아까 앞에서 나왔던 식들이 2.18, 2.19, 2.20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외워두고 알아야 될 식은 더남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더남이 제시한 네오마살각 파이는 입자가 둥글고 입도분포가 균등한 모래의 경우에는 파이는 루트 12n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입자가 둥글면은 네오마살각이 적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입도가 균등하면은 또 네오마살각이 적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둥근 것과 균등한 것은 둘 다 네오마살각을 낮게 나타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15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모관하고 입도 분포가 좋으면은 모관하면은 네오마살각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입도 분포가 좋으면은 또 네오마살각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이 이꼬르 루트 12n 플러스 25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를 쓰게 되고 25를 쓰게 되고 그렇다면 중간에 입도가 좋기만 하든지 아니면 입도가 모관하든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장점이 좋은 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 값을 20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20, 2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관하고 입도가 좋을 때는 25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외워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시험에서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철도 기준식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머트만이 제시한 N60과 그 다음에 시그마 V 파이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감마 T가 17.50 kN/m 입방메다의 균질한 모래 집안에서 표준관입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하 수위가 15m 깊이 위치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60%에 대한 N값 N60을 구하라. 아까 나왔던 N60에 대한 식을 가지고 이거를 각각의 값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상지압에 대해서 수정한 값을 구하시오 했을 때 요거는 이 식을 사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사용해서 또 이 상지압 값을 수정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사시험에서는 이 식보다는 아까 제시했던 이러한 N치의 수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사시험에서는 꼭 이 식을 요 세 가지의 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기초공학 책에서 제시한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N치의 값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콘 관입시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 관입시험은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CPT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준 관입시험과는 달리 정적 관입시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콘 관입시험은 각도가 60도이고 단면적이 10제곱미터인 강제 원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각도가 60도가 되겠죠. 이 각도가 60도가 되겠습니다. 이 60도 각도인 강제 원추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 원추와 측면에 여기 측면이 되겠죠. 양쪽에 이 측면에 마찰을 측정하는 마찰 소매
프릭션 슬리브라고 하죠. 구성된 시험기구를 사용합니다. 별도의 시추공을 굴착함이 없이 집안에 직접 관입시키면서 관입장을 측정하는 시험법입니다. 이때 관입 속도는 초당 20m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관입을 해야 됩니다. 관입 저항은 콘 선단 저항과 주면 마찰 저항으로 분리가 돼서 측정이 됩니다. 이때 현재 사용되는 콘의 종류로는 기계식 콘과 전기식 콘이 있습니다. 전기식 콘에 피조미터를 장착하여 간극 수압을 측정하는 피조 콘이 또 있고, 또 진동 측정기를 장착한 사이즈믹 콘도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전기식 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단에서는 원추 관입장을 측정을 하며, 또 이쪽에 슬리브에서는 마찰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로드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저항치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를 통해 가지고 간극 수압을 또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정된 로드셀 치와 그 다음에 간극 수압 측정치가 여기에 데이터와 연결돼 가지고 시스템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피에조콘을 관입할 때 이렇게 로드를 통해 가지고 피에조콘이 관입됐을 때 각각 실트, 점토, 모래, 점토, 모래 이렇게 된 집안에서 쭉 이렇게 관입이 되면서 이에 대한 측정치가 이렇게 QC와 FC와 UBT가 전부 측정이 된 값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측정 데이터 시스템에서 읽어 가지고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계식 콘은 콘 선단 저항과 주면 마찰력을 단속적으로 측정하며, 전기식 콘은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피에조 콘을 사용하면은 콘 관입으로 발생하는 과잉간극 수압의 속도를 측정하는 과잉간극 수압 소산 시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집안의 암일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믹 콘을 사용하면은 집안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하여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콘 관입 시험 결과 이용입니다. 콘 관입 시험에서는 콘 선단 저항 QC와 그 다음에 마찰 저항 FC가 측정이 됩니다. 피조 콘에서는 간극 수압 UC가 또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QC분의 콘의 선단 저항분의 FC, 즉 마찰 저항의 비를 이거를 마찰 B라고 표현하면서 식 2.23과 같이 표현합니다. 콘 관입 시험 결과를 이용한 흑의 분류입니다. 콘 관입 시험 결과를 이용한 흑의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분류법에 따라서 매우 다른 분류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분류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흑 분류 방법에는 마찰비와 QC를 이용하거나 피에조콘 시험 결과로부터 BQ와 B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2.16에 보면은 QT는 피에조콘에서 콘 뒤에 간극수압 측정 센서가 장착되면서 나타나는 단면적 차이의 효과를 보정한 수정 전체 콘 저항치로서 이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피에조콘 시험 결과를 이용한 흑의 분류에 대해서 지금 2.15와 2.16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24식에서) 보면은 QC와
또 UC는 아까 강수압이었죠. 강수압 빼기 A를 빼게 돼 있는데 이 A 값은 콘의 단면적과 마찰 소매를 제외한 내관 단면적의 비입니다. 그래서 BQ를 피해조건 간이시험 결과 BQ는 이렇게 UC 빼기 U0 나누기 QT 빼기 P0. 그래서 이 두 개를 간극수압을 이렇게 빼주면은 델타 U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25씩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 식이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흙의 종류에 따른 QC와 N60의 비를 딱 보겠습니다. 그림 2.17은 흙 종류에 따른 D50과 N60분의 QC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D50은 입경이 가적 통과율 50%일 때의 평균 입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C와 모래의 상대 밀도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C와 모래의 네오마찰각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참고 자료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밀비와 QC의 관계입니다. 위에서 앞에서 제시된 식들은 전부 다 정교함밀 점토에 관한 것이며 과밀된 집안에서는 과밀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비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 과밀비를 넣어가지고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식들은 다 참고 자료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의 비배수 강도와 QC의 관계. 자, 점토의 비배수 강도와 콘 지수 QC의 관계는 말뚝의 선단지력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비배수 강도를 SU라고 한다면 비배수 강도는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온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은 비배수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극수압이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또 간극수압을 고려한 그러한 비배수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식들은 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인 전단 시험입니다. 이 베인 전단 시험은 베인 쉐어 테스트라고 하며 연약 집안의 비배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기의 구조는 그림이 2.25 같은데 봉 끝에 십자형의 날을 부착하여 이를 집안에 삽입하고 회전시킬 때 이때 봉 상단에서 측정되는 토크를 이용하여 점토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회전 속도는 초당 0.1도 정도로 느리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십자형의 베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베인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회전에 대한 저항이 텐셔닝을 통해 가지고 출력이 되죠. 이 저항 값을 가지고 비배수 전단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인의 날을 직경을 D라고 하고 요거 높이를 H라고 할 때 H는 2D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 H와 직경 D와의 관계, 여기에서 회전할 때의 모멘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모멘트는
회전날에 의한 모멘트와 이 면에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날이 동그란 이런 면적을 통해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을 하는 이 저항력을 이 꼴로 둬 가지고 이렇게 둬 가지고 이걸 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 식에서 유도된 식은 이렇게 CU는 파이 D 제곱 괄호 열고 2분의 H 플러스 6분의 D분의 모멘트 맥시멈이라는 이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은 매우 중요하며 기사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식이니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배인시험에서 측정되는 비배수 강도는 실제보다 크게 측정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수정하는 방법이 베룸에 의해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룸의 식에서 수정계수, 입다의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아셔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실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프레셔메터입니다. 프레셔메터 시험은 1956년 프랑스인 맨날드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여러 형태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 프레셔메터는 공내 지하시험이라고도 하며 시추공 안에 프레셔메터라고 하는 고무쇠를 넣고 그 속에 압력을 가하여 셀이 팽창하면서 공벽을 외측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 변화 관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집안의 강성을 도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여기 이제 우리가 땅이 되겠죠. 우리 땅 속을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되고 천공면에다가 미저링 셀을 프레셔메터 미저링 셀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가스라든지 또는 워터를 물입니다. 주입하게 되면은 이놈이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양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집안을 이렇게 밀게 됩니다. 양쪽으로 집안을 밀게 되겠죠. 이렇게 밀어낼 때 이 집안이 단단한 집안 같으면은 잘 밀리지 않을 테이고 집안이 연약하면 잘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체적이 많이 팽창한다는 의미가 되고 체적이 팽창하는 이런 정도를 측정해서 이 집안의 저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구해서 여기서 우리가 집안의 강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수평 방향으로 이완된 집안이 다시 이제 셀의 팽창으로 다시 원상 회복되는 단계를 그림 2.21에 B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압력을 초반에 초기 압력에서 이만큼 팽창하게 되겠죠. 그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더 추가로 이렇게 주면은 이만큼 압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만큼 이렇게 델타 V만큼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 팽창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고 다시 또 더 하중을 증가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적이 더 늘어나면서 항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1은 시추 과정에서 수평으로 이완된 집안이 셀팽창으로 다시 원상 회복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역 2는 압력과
공팽창이 직선관계를 보여주는 탄성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역 3은 아까 항복 이후에 소성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서 PL은 한계 압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영역 2에서 프레셔미터의 탄성 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성 계수는 EP라고 하며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탄성 계수의 식은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토목 재료학에서 또는 재료학에서 배웠던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유도한 식입니다. 여기서 이 뮤 값은 파송비이고, 또 다른 기호들은 아까 이 그림에 여기서 각각 표현되어 있는 식들이죠. 그리고 정지투합계수 K는 우리가 시그마 V분의 P0로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시그마 V는 감마 Z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레셔미터까지 오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